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아마드 알베리 사건 이후 시민체포법이 논란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체포법 개정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아마드 알베리 사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시민체포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흑인 청년 아마드 알베리는 사건 당시에 백인 자경단의 총에 맞아 숨졌으며 백인 자경단은 사건 당시에는 시민체포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인 자경단은 이후 조지아 정부의 수사를 통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인 16일 시민체포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To close dangerous loopholes that could be used to justify future acts of vigilantism. 아마드 알베리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이 특정 인물을 억류할 수 있는 상황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자택과 사업장에서 도둑질을 저지른 사람을 억류할 수 있으며 식당 주인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보안업체는 자신의 임무와 관련될 경우 특정 인물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법집행 요원이 자신의 관할 구역 외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마드 알베리 사건과 같이 시민체포법이 악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면서도 개인 또한 여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을 거치면 발효됩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구성된 위원회와 비슷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5일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과 무관한 전문가 위주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또한 평화적인 정권이양에 대한 방해 의혹에 대해 사실과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상원에서 기각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한 하원이 의사당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원 의사운영위원회에서는 이달 말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같은 위원회 설치는 당파적 분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풀턴 카운티의 한 백신 접종소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접종소는 현재 하루 5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조지아 인터내셔널 컨벤션 센터의 백신 접종소를 방문했습니다. 풀턴 카운티 남부의 접종소는 기존의 에이비에이션 커뮤니티 컬처 센터에 위치했지만 오늘부터 이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해당 접종소에서는 하루 500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으며 만약 백신 공급이 늘어나면 하루 2,000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 주지사가 백신 접종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t's very impressive to see. It's much like what Dr. Toomey and I have seen in other parts of the state. It's just local communities, local counties, local health departments getting the job done. 캠프 주지사는 현재 주단위 백신 신청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에서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리차드 베런 선거관리위원장 해임안에 대해 오늘 투표를 실시,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했습니다. 당초 선관위는 지난주 비공개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주 연방상원 결선 진행 과정에서 투표 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부재자 투표 처리 방법과 예비선거 당시 유권자들의 장시간 대기 시간 등 여러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리차드 베런 선거위원장은 지난 2013년부터 선관위 수장으로 근무해왔습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런 위원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으며 풀턴 카운티 변호사 측은 그 법적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타가 철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개선과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환으로 선로 교체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로 인해 일부 구간 철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말타 이용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르타 측은 현재 2억 2,500만 개의 선로를 교체하는 프로젝트 중입니다. 철도 안전을 개선하고 철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로 교체 작업으로 인해 오늘부터 오는 22일 월요일 오전 4시까지 린드버그 센터에서 버켓을 거쳐 레녹스역 사이의 철도 운행이 중단됩니다. 말타 측은 해당 기간 동안 철도 서비스가 중단되어 통근자가 해당 역을 통과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공사 기간 동안 폐쇄된 역을 오가는 고객에게 하루 2번 $10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해당 구간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침에 따라 모든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마르타 측은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835만 8,222명, 누적 사망자는 49만 9,30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2,9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5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79만 4,349명, 누적 사망자는 14,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87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0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7만 5,353명, 신규 1,181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8,237명, 누적 사망자는 829명입니다.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2,124명, 누적 사망자는 99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3,790명, 누적 사망자는 79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4명, 신규 사망자는 14명 증가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최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대규모 부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최근 애틀랜타시 서쪽 지역에 90에이커의 부지를 매입했다며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 및 사무실 캠퍼스를 애틀랜타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 사장은 또한 애틀랜타가 향후 메트로 시애틀 또는 실리콘밸리 및 샌프란시스코 거점과 비교될 정도로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애틀랜타가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테크 허브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NBC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5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만 달러 돌파 이후에 소폭 하락해 오후 3시 기준 48,452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4분기에 170% 상승해서 연말에 약 2만 9천 달러에 달했고 올해 들어서만 70% 넘게 더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주 테슬라의 비트코인 구매가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자사 제품 결제 수단으로 용인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기존 금융업체에서도 점차 가상화폐를 거래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 중 현재 영주권이나 학생비자 등의 이민 관련 절차가 아직 펜딩 중이며 120일 임시면허증을 이미 한 번 발급받았으며 해당 임시면허증이 3월 14일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 120일 임시면허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현재 이민국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요양시설 코로나19 사망자 통계를 숨겼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뉴욕주는 요양시설 코로나19 사망자가 8,500명 정도라고 하다가 최근 약 1만 5천 명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기존 수치는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를 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주의회에 요양시설 사망자 수를 보고하는 데 있어 지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주의회와 연방정부 법무부가 동시에 전체 요양시설 사망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주 보건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분주해 법무부 요청부터 처리했다는 것이 쿠오모 주지사의 설명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만 요양시설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축소했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쿠오모 주지사에게 부여한 비상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